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발표가 사실 처음이라서 조금 많이 떨려서 실수를 좀 할 수 있는데요. 혹시 뭐 문제가 있으시다면 중간중간 한번 좀 질문을 받으려고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장표 자체는 사실 크게는 한 7장 정도라서 장표는 되게 짧고요. 저는 가능한 샘플 코드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샘플 코드를 준비했고요. 이 아래에 보이시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은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MySQL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로컬에다가 MySQL 설치는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QL 카타를 이용한 쿼리 관리 기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안현모라고 하고요. 보통 단내 커뮤니티나 뭐 이런 저런 데서 블루포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경력은 인하우스 웹사이트 개발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 윈폼을 조금 했고 대부분의 경력은 이제 웹 경력이고, 최근에는 이제 웹 풀스택으로 AS.NET 코어 8.0과 뷰3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이 세션 자체가 SQL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처음에 난이도가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다른 분들 세션 난이도가 전부 다 주니어더라고요. 근데 이 주니어라는 난이도가 명확하지가 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셀렉트 업데이트, 그러니까 CRUD에 대한 기본 쿼리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조인과 그룹 바이 같은 지식이 있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SQL 카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왜 SQL 카타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ORM, EF 코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단넷 데브 세션에 예전에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발표했었을 때 했던 데퍼와의 차이, 그리고 4번, 5번의 응용 사례, 샘플 코드 응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샘플 코드까지 1, 2, 3번은 이제 장표로 한 10분 정도 할 예정이고, 나머지에 한 15분씩 해서 총 시간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일단 SQL 카타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 SQL 카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에 조금 살을 붙였는데요. 일단 오픈소스 쿼리 빌더입니다. 그 쿼리, SQL 쿼리를 생성하는 툴이고요. 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SQL 서버, 그리고 MySQL, PostgreSQL, 오라클, SQLite, 파이어버드를 지원한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MySQL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5분 전에 해놨을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SQL 인젝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소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연한 문법으로 뭐 조인, 서브 쿼리 등을 지원하고, 조건에 따른 쿼리 분기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문법으로 만들어지는 쿼리 문자열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조건에 따른 쿼리 분기, 그리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지는 쿼리 문자열의 예측인데요. EF ORM을 쓰게 되면은 조건에 따른 쿼리 분기는 굉장히 쉬운데, 직관적으로 만들어지는 쿼리 문자열을 쉽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뭐 SP 혹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던가 아니면은 스트링을 통해서 셀렉트 쿼리의 웨어저를 부분적으로 조합한다고 하면은 스트링을 계속 조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분기가 어렵지만 쿼리 문자열을 바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SQL 카타라는 것을 최초로 찾아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충 예시 쿼리를 보게 되면은 저쪽 DB 쿼리라는 걸 통해서 쿼리를 생성하고, 독스라는 거를 테이블 네임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오더 바이 DSC를 통해서 오더 바이저를 추가하는 형태로 되고, 저게 컴파일이 되면은 이게 포인터가 있나? 포인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건 분기를 하게 되면은 리퀘스트에 저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아래쪽에서 다른 분기를 통해 갖고 쿼리를 조인 쿼리와 웨어저를 추가하겠다라는 형태로 쿼리를 조합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쿼리를 리미트 10개를 가지고 get을 통해 갖고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는 저쪽에서 쿼리가 컴파일 되는 시점에서 그 쿼리 스트링이 생성되고, 쿼리 그 웨어에서 조합된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것들이
그 대퍼를 통해서 실행이 된 다음에 결과값만 저 리센트 북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작 방식을 간단하게 코드로 구현해 보면은 쿼리 객체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맨 위에 쿼리, 저기 skcata.쿼리가 되는데요. 쿼리 객체가 실질적으로 생성이 되고 셀렉트절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별표가 지원이 되고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전체 로우를 가져옵니다. 쿼리의 프롬의 테이블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웨어에서 id라는 컬럼에 1이라는 숫자를 기본적으로 대입하겠다. 만약에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중간에 조건자 는 혹은 크다, 작다 같은 것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MySQL 컴파일러, 이게 지금 쿼리 객체는 공통적인 영역이고 이게 MySQL로 쿼리를 변환하겠다는 형태로 해서 MySQL 컴파일러를 신규로 생성을 하고 여기에서 위 쿼리 객체를 컴파일합니다. 그럼 SQL 리절트라는 객체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SQL 리절트 객체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 것은 실제 쿼리에서는 파라미터들이 전부 다 P0, P2 이런 식으로 쭉 파라미터가 단순, 나열된 순서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 네임드 바인딩이라고 하는 객체가 실질적으로 딕셔너리 객체로서 그 P0부터 시작하는 파라미터들을 바인딩하게 됩니다. 이 쿼리 어싱크 같은 경우에 대퍼를 통해서 실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제네릭이죠. 그 유저 모델이라는 걸로 리턴을 받겠다 해서 리턴 받는 것은 리절트는 유저 모델의 리스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왜 SQL 카타를 선택했는지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게임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 현재 재직 중이고요. 그 게임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운영이나 관리에 필요한 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서 관리 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유연하게 붙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테이블 컬럼이 저희가 그 DB를 굉장히 많이 붙는데요. 게임 서버 하나에 DB가 보통 10개 정도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만 보면은 한 5개에서 많으면 7개 정도 됩니다. 그럼 서버가 여러 개면은 거의 이제 제곱이 되는데 이게 이제 브랜치마다 패치 전, 그러니까 개발 중인 브랜치와 그리고 QA 진행 중 혹은 라이브 배포 중인 이 스키마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버전에 따라서 그 약간 네이밍이 바뀌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일단 배제하더라도 어쨌든 대부가 100%라면은 QA는 한 90에서 80%, 라이브는 한 70에서 50% 정도로 계속 포함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 컬럼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버전 분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툴을 만들기 때문에 게임 서버의 버전을 따라가기는 좀 힘들고 게임 서버의 개발 진행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서 애초에 대부 기준으로 만들어서 어디에서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설계가 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 대부분의 프로덕션이 비슷할 텐데 FK가 거의 걸려있지 않고 특히 대용량으로 갈수록 FK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삭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조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를 하고 FK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ORM을 걸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ORM, 아예 코드 생성기를 제가 스캐폴드 기능을 별도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SQL 카타 쪽을 확인하게 됐고요. 아래쪽 내용은 사실상 첫 번째 내용과 비슷한데 분기마다 스키마가 조금 다른데 이 분기별로 인서트 되는 부분들을 인서트나 셀렉트, 웨어절들을 이 테이블에 이 스키마를 확인해서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DB에서 체크하고 분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별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쿼리 작성의 단순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아마 단넷 쪽 처음에 공장이나 ERP 쪽을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위주로 개발을 하셨을 거고 제가 진행했던 단계로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 쪽에서 디버깅이 굉장히 힘들고 검증하기가 좀 어렵고 배포가 실제로 잘 됐는지 아니면 누가 라이브 가서 진짜 살짝 고쳤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라이브 이슈에 대한 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셀렉트 코드나 이런 것들을
좀 쿼리에다 그러니까 코드 안에 심어서 관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엔 쿼리 스트링을 좀 써봤는데 스트링 빌더로 쿼리를 좀 합쳐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성된 쿼리를 또 확인하려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XML로 한번 분리해서 관리해보자. 마이바티스가 보통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해보니까 XML 파일이 또 이제 포함해서 해야 되고 XML 문법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레이트된, 레서된 같은 그 꺽쇠를 넣기가 또 어려운 그럼 또 C데이터를 써야 되고 이런 쪽으로 좀 다른 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그럼 차라리 EF가 맞지 않나 라고 해서 EF를 써봤는데 저는 사실 좀 한 5년 전만 해도 EF를 써야 좀 이제 좀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거는 EF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고 결국에는 뭐 자바도 마찬가지로 JPL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마이바티스가 아직도 대다수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SQL 카타 혹은 쿼리 스트링을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가 결국 EF에 대해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혹은 90%를 개발했는데 나머지 10%가 커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냥 저한테 적합한 기술을 찾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을 믹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SQL 카타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SQL 카타로 진행하게 되면서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단순 쿼리들 그 셀렉트 그냥 별표에서 웨어절에서 하나 가져오는데 이걸 위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거나 쿼리를 매번 작성해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일단 없어야 된다고 봤고 SQL 카타는 그 부분이 적합했고요. 코드는 가능한 단순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모델 매핑이 되어야 한다. 결국 쿼리는 나오고 이게 대퍼로 모델 매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SQL 카타의 장점은 아니고 대퍼의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SQL 카타 익스텐션이 SQL 카타.execute라고 누겟의 패키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퍼를 연동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작성된 코드에 따른 쿼리가 예측이 쉬워야 하면 유지보수에 적합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그 DB 스키마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바뀔 수가 있다는 일단 전제 조건이 전 있었어요. 제가 툴을 만들어서 남의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스키마가 변경됐을 때 이 코드가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유지보수에 좀 적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봤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이쪽에 저한테 맞았습니다. 그 아래는 간단하게 그냥 저희 쪽에서 일반적인 배포 프로세스 대부는 이제 개발 서버에 대한 본인 개발 PC 혹은 대부 개발 툴이고 그 서버 하나고 거기에 이제 이게 게임이 빌드되는 빌드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개발, 여기가 100%라고 치면은 QA가 저희가 보통 한 7개, 8개 돼요. QA 종류가 7개, 8개 되는 서버에 DB가 막 있는데 이제 어느 QA는 버전이 1인데 어느든 뭐 1.1이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저런 사항을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통으로 배포해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EF 코어와 대퍼의 차이인데요. 사실 대퍼 쪽은 실행기에 가깝기 때문에 대퍼 심플 CRU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퍼 심플 CRUD라고 하는 거는 이게 대퍼의 이제 확장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데 대퍼에서 만든 건 아니고 아마 다른 데서 만든 거일 거예요. 대퍼 심플 CRUD는 말 그대로 심플한 CRUD를 좀 도와주는 그 패키지고요. 대퍼에서 쿼리 실행과 그 SQL 래퍼에 사용되는 게 어쨌든 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쿼리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을 심플 CRUD가 단일 테이블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요. 물론 심플 CRUD에 맞는 테이블 설계가 필요하긴 합니다. 심플 CRUD는 조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까지는 좀 적합하진 않고 단순히 PK 하나 있는 그 대용량 DB는 보통 PK를 하나를 쓰더라고요. PK 하나 있는 단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성능과 인서트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의성을 높여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웨어절을 하나 추가한다던가 하는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쿼리 작성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EF 코어는 현재 ORM을 쓰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초기에 ORM을 많이 쓰더라도 나중에는 ORM을 좀 걷어내는 추세로 간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링큐를 이용해서 접근 방식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태 관리도 편해요. 하지만 복잡한 쿼리, 조인 쿼리인데 DK가 없다, FK가 없다라고 하면은 프롬저를 이용해서 이제 다시 ORM을 쿼리만큼 배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B와 코드가 정확하게 매치돼야 돼요. 만약에 현재 코드가 최초 생성됐을 때, 그리고 이게 실행됐을 때 ORM 그 컨피그레이션 쪽이 캐시됐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DB 스키마가 변경된다라고 하면은 런타임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EF 코어 같은 경우에 ORM을 EF 코어뿐만 아니라 어떤 ORM이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ORM에 적합한 DB 설계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쿼리 코드에 대한 작성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쿼리가 예측이 잘 안 되고 제가 있었던 경험으로는 MySQL에서 MS SQL 대상이었는데 모든 프롬절 뒤에 위드 노락을 붙이고 싶었어요. 그 성능 때문에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문제로 위드 노락을 전부 다 붙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EF 코어에 좀 생성 쪽 로직을 많이 따야 되고 이게 버전마다 상당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작성했던 거는 3.1 베이스였는데 이게 아마 5에서 6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야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EF는 코드를 통해서 어쨌든 DB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엔티티를 상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작업에는 좀 부적합하고 대량으로 불러왔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뭐 배즈 노 트래킹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애초에 트래킹 상대를 끊는다던가 하는 별도의 작업이 좀 필요하고 그 벌크로 뭐 상태가 1인 것을 전부 다 2로 바꾼다라는 대량 작업에는 상당히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 라우 쿼리를 직접 실행하는 형태로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10분 하다 하는데 17분이 됐네요. 샘플 쿼리는 제가 어쨌든 여기에서 있고 일반적인 CRUD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고급 쿼리라고 할 수 있는 조인 그리고 서브 쿼리 그리고 라우를 이용한 직접 입력 형태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은 일단 쿼리 생성은 이렇게 DB 생성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집에 가서나 지금 뭐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그 테스트 DB라는 DB를 생성하고 이 SQL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뜨게 됩니다. DB 구조는 단순하게 유저와 닉네임 두 개로 되어 있고 아이디와 네임만 있는 아주 단순한 테이블입니다. 현재 아이디가 1이고 네임이 테스트 유저인 게 로우가 딱 하나 들어있고요. 좀 짧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겠네요. 먼저 콘솔 앱으로 일단 여러 가지 예제를 만들었어요. 저도 사실 경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 경험으로 하면 너무 옛날 얘기만 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것 수준에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단넷을 해보셨으면은 최초에 가장 많이 해보셨을 게 어쨌든 데이터 테이블이라서 데이터 테이블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쿼리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커넥션을 열고 커맨드 객체를 생성해서 커맨드를 실행을 하고 데이터셋 혹은 데이터 테이블에 갖다 붙고 그거를 오브젝트 형태로 접근하는 형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코드가 된다면 보통 쿼리를 직접 생성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테이블을 직접적으로 오브젝트 형태로 접근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방법은 너무 올드하고 이게 개발은 굉장히 쉬워요. 개발하는 시점에는 제가 테이블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갑자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면은 최초에 먼저 해야 될 게 DB 스키마를 다시 확인하고 내가 가져오는 데이터가 맞는지 이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 유형이었는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쨌든 가능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포를 권유했던 것도 이런 오브젝트형, 이 반환값이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를 반환하는 형태를 가능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대퍼 샘플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서 대포 같은 경우에는 쿼리가 실행되고 모델에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델이 있어야 돼요. 동일한 쿼리를 실행을 하는데 이때는 유저 모델이라는 걸로 받겠다. 유저 모델은 DB를 모델화한 거예요. 그냥 그 DB를 그냥 하나의 객체로 만들고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보시면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거 제가 잘못 만들었네. 이름이 바뀌었네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가 실수했나 봅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디 값과 네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다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포를 쓰게 되면은 동일한 형태로 쿼리가 실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유저 모델이라는 형태로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저 리스트, 아이너메이블 형태로 받게 되고 여기에서 그냥 첫 번째, 지금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외어절이 없죠. 여기에 뭐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여기에서 찍을 때는 이 객체의 아이디, 이 객체의 네임이라고 하는 이게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가 있죠. 단계별로 제가 사실 이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학습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EF 코어입니다. 자, 이 다음으로 바로 EF 코어로 넘어갔었는데요. 이게 콘솔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EF 코어는 아시다시피 코드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DB를 DB처럼 쓴다기보다 이걸 하나의 저장소로 보고 DB는 그냥 영속성 저장소다. 내가 코드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DB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가정으로 동작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DB 컨텍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쓰고 이제 여기에 이게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선언이 됩니다. 이게 최초에 생성됐을 때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이게 기본 베이스라서 사실 이거는 주석이 없어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GPT에다 물어봐도 이렇게 코드를 줘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오느냐? 굉장히 쉬워요. 그냥 유저의 카운트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 시점에 카운트 어싱스에 어웨이트가 걸리는 순간에 여기에서 필요한 쿼리를 만들어줘서 알아서 실행이 됩니다. 반대로 유저의 첫 번째 값을 가져오겠다. 여기에 만약에 링큐 많이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링큐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링큐에 맞는 쿼리가 생성이 돼서 자동으로 거기에 맞는 값을 가져옵니다. 유저에 바인딩되고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코드상으로 보면 가장 진보한 형태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요구사항으로는 여기에서 만약에 DB가 조금이라도 변경된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 최초에 캐시된 이 모델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인딩이 안 되고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안으로 찾은 게 SQL 카타입니다. SQL 카타에서 최초에 쿼리 객체를 만들어서 뉴를 통해서 쿼리 객체를 만들고 셀렉트 없이 일단 전체 유저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가 1인 것을 가져오겠다. 요거는 이제 약간 샘플로 적어놓은 건데 그리고 쿼리 컴파일을 통해서 SQL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대퍼로 실행해서 가져오겠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실행을 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점이겠죠? 잘 보이시나요? 근데 뒤에 분들? 바로 실행되고 잠시만요.
아, 제가 여기를 주석 처리해버렸네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쿼리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쿼리 객체는 이 쿼리는 어떤 것을 갖고 있다라는 형태로 이미 객체입니다. 단순히 SQL 카타 객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분석하실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쿼리 컴파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쿼리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됩니다. 잘 보이실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원했던 형태가 어쨌든 셀렉트의 전체를 가져오고 유저 그리고 아이디는 1이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아이디는 1이다라는 것을 이런 형태로 파라미터 바인딩을 통해서 SQL 인젝션을 회피할 수 있게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 객체는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바인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값은 뭐 당연히 잘 나오게 되고요. 그럼 조인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조인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일부러 한번 써봤어요. 만약 SP나 기존의 스트링을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쿼리를 풀어서 써봤습니다. 셀렉트에서 기본적으로는 그 엘리어스 없이 그냥 유저, 테이블명이 보통 들어가죠. 이 쿼리들을 통해서 유저에 있는 아이디와 유저에 있는 네임, 그리고 닉네임에 있는 닉네임을 가져올 건데요. 여기에서 기본 테이블은 유저고, 조인되는 부분의 테이블은 닉네임이고, 이 유저의 아이디와 닉네임의 유저 아이디를 조인하겠다. 아마 이게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쿼리가 쉽게 유추가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시수가 좀 많네요. 네, 제가 의도했던 여기서 쿼리도 기본적으로 이너 조인으로, 여기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선택할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온절을, 조인절과 온절을 통해서 제가 원했던 형태의 조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 쿼리를 이제 종종 써야 되는데, 서브 쿼리는 어떻게 쓰느냐? 이 쿼리 객체 자체가 하나의 쿼리의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브 쿼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쿼리 객체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브 쿼리 객체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서브 쿼리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 내에서 쿼리를 다시 만들게 되고, 이 서브 쿼리를 여기에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에 있는 유저 아이디를 닉네임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전체를 가져오는 쿼리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이것을 여기에서 인절로 유저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에다가 그 대입한 겁니다. 인으로.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 뭐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셀렉트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셀렉트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게 뭘로 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s insert가 만약에 있고 이 뒤에 insert 될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insert 문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from절을 통해서 이게 대상 테이블을 지정해주면은 요거 하나가 insert 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문인데요.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전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열을 통해서 대상되는 테이블들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에즈 업데이트에서 보시면은 컬럼즈와 밸류즈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순서대로 앞의 순서와 뒤의 순서가 맞는 배열로 입력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네임을 네임으로 수정하게 되고, 대상 테이블은 유저다.
그리고 웨어절이 들어가서 그 웨어 아이디에 있는 값을 변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딜리트 역시 as 딜리트. 딜리트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as 딜리트로 이게 딜리트다라는 것만 선언을 해주고요. 프롬과 웨어절을 통해서 이게 삭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제가 바짝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좀 공을 들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알기로도 아직도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대세고 반대쪽 진영 특히 공장이나 ERP 쪽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좀 강제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인식을 바꿔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힘을 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제일 부족하네요.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응용 사례입니다. 부분적으로 다른 스키마에 가진 DB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EF-ORM을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도록 EF-ORM에 트랜잭션을 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ORM도 쓰고 필요하다면 SQL 카타를 쓸 수 있는 형태를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쿼리는 가능한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복잡한 쿼리가 있다 하더라도 작성이 편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ORM 객체가 없어도 조인이 쉬워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코드를 줄일 수 있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성된 쿼리에 대한 예측이 쉬워야 한다. 몇 가지 부분은 계속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DB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80%, 한 5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웹을 주로 하기 때문에 웹 개발을 그 웹 API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 그냥 받아서 DB만 설정되어 있으면 바로 돌아가거든요. 혹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EF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를 생성을 하려고 해요. EF가 없어도 돌아가지만 기본적으로는 EF 모델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EF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DB 컨텍스트를 추가하는 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EF에 대한 엔티티 모델은 동일하게 모델을 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이 테이블은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루언트 API인가? 보통 그쪽을 많이 썼는데 어노테이션을 좀 강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플루언트 API를 통해서 제가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려면 EF 객체가 생성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근데 저는 EF를 토대를 쓰지만 EF도 안 쓰고 그냥 SQL 카타만 쓰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럼 플루언트 API를 통해서 이 테이블 정보를 가져오려면은 EF 객체가 생성되면서 오류가 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어노테이션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드는 전부 다 그냥 테스트 컨트롤러에다가 때려 넣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그 스웨거가 뜨고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실행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뭐가 나오는지 그냥 익스큐트 눌러서 결과값이 나온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겠죠. 혹시 잘 보이실까요? 이게 좀 작아갖고 그냥 코드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진짜 그냥 단순하게 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깡 코드입니다. SQL 카타 쿼리 객체를 생성하고 유저를 생성해서 아이디를 가져와서 컴파일하는 기존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고요. 단지 DB 커넥션을 이 테스트 DB 컨텍스트라고 하는 EF 객체에서 DB 컨텍스트를 기본적으로 가져오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get DB 커넥션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커넥션을 가져옵니다. 현재 커넥션. 그리고 이 현재 설정된 트랜잭션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EF와 요 SQL 카타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넥션을 갖고 와서 여기 내에 있는 현재 설정된 트랜잭션 또한 가져옵니다. 이 get db 트랜잭션을 통해서 현재 트랜잭션을 가져오고 이것을
현재 생성된 쿼리와 파라미터와 트랜지션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EF와 이 사실상 대퍼죠. 이 대퍼에 대한 내용 그 트랜지션이 공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거를 응용 사례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확장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축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이 DB 컨텍스트의 확장 메서드로 get list async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는 내가 유저 모델을 받겠다. 그리고 이 쿼리를 뉴로 생성하지 않고 액션을 통해서 받고 그 쿼리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만 입력하면은 리스트로 알아서 떨어지겠지 라는 형태로 이렇게 단축을 해서 제가 실제로 실무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확장 메서드를 보게 되면은 익스텐션스 폴더에 DB 컨텍스트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회사 코드를 들고 온 건 아니고 새로 만들었어요. 들고 오면은 사실 큰일 나니까. 총 5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get 리스트를 통해서 리스트 전체를 가져오기, get async를 통해서 get 한 개만 가져오기, insert, update, delete까지 해서 총 5개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쿼리는 여기에서 액션을 통해서 그 처리하면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쿼리 만들어야지, 쿼리 이렇게 해야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그 코드상에 스트링을 가능한 쓰지 말라고 이제 주변에 말을 하는 편인데요. 이건 역시 이 객체 내에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단넷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 케이스죠. 파스칼 케이스이기 때문에 프로퍼티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파스칼 케이스와 맞지 않죠. 이게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제 경험적인 건데 일반적인 DB들은 MS SQL을 제외한 일반적인 DB들은 거의 다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해요. 특히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스네이크 케이스가 강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EF나 아니면 대퍼 심플 UI CRUD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매핑되는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핑되는 것을 지정한다는 것은 결국에 참조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그냥 애초에 그 부분은 그냥 감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전미사를 붙이는 거는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저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일반적인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클래스 네임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엔티티 뒤에는 무조건 모델 형태로 붙어야 된다라고 강제는 하지만 그 하위에 들어가는 컬럼명은 그냥 DB와 동일하게 써라. 그래야 나중에 확인하기가 편하다라고 경험적으로 제가 체득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nameof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서 스트링 직접 입력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컬럼명 nameof로 가져다 써 라는 형태로 코드를 좀 강제하고 저희 쪽에서 컨벤션을 좀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이게 나중에 만약에 id가 뭐 id2로 바뀐다라는 형태가 만약 된다 하더라도 그런 쿼리들을 스트링에서 전체 검색하지 않고 단순히 여기에서 그냥 참조를 일괄적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가 동시에 바뀌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오류를 찾기가 굉장히 쉽겠죠. 2분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저 모델을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보면은 프롬절이 없죠. 프롬절이 없는 이유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set query from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쿼리 내에 프롬절이 정의되지 않았으면은 타입에서 테이블 애트리뷰트의 네임을 가져와라라고 여기 확장 메소드에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get 어싱크를 할 때 이 테이블이 뭔지는 이 앞에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앞에 이름은 변환된 이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네이크 케이스가 아니라서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 테이블 애트리뷰트를 불러다가 없으면 자동으로 만들고 지정하면은 넘어간다라는 형태로 확장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select row라는 거는 select 문과 select row, 뭐 from row가 붙은 것들은 차이가 있는 게 row는 제가 입력한 스트링이 그대로 들어가고 select는
한번 그 세티나이저라고 할까요? 정합성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페이스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간에 그게 공백이 들어가더라도 이거 하나에 그 컬럼명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이런 형태의 조합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셀렉트 라우, 뭐 프롬 라우 같은 걸 쓰셔야 되고요. 인서트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현재 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인서트문은 단일권으로 입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딕셔너리 형태로 내가 인서트할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리드 온리 같은 기능들을 좀 추가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컬럼에 입력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부분, PK가 자동 생성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좀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 데이터를 넣었는데 쿼리 밑에 웨어절만 하나 더 추가된 형태고요. 딜리트 역시 셀렉트와 비슷하지만 웨어절만 있는 형태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시간 넘겨버렸어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쪽 기타부 지금 공유되어 있는데 혹시 그쪽에 뭐 추가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